안녕하세요, 네. 스님. 제가 수학을 잘 못해요. 근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수학이 필요 있어요? 수학이 모든 학문 중에 최고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갈수록 더. 얘기해봐요. 자기가 단답으로 물었기 때문에 나도 단답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수학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최고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필요합니다. 또 물어봐요. 근데 진짜 왜 필요해요? 주사위라고 알아요? 네, 학생. 주사위 여기 던지면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5 나오고 6 나오는 거 있죠? 네, 그러면 주사위를 딱 던지면 어떤 때 1이 나오잖아. 그지? 네. 그럼 1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일기예보도 들어봤지? 네, 일기예보는 내일 비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내일 비 올 확률이 몇십 프로다 이렇게 말해. 네, 모든 것이 이제 자기가 앞으로 성질을 낼지 안 낼지 어떻게 하면 성질을 내는지 이런 것도 전부 자기의 행동 거지를 조사해가 빅데이터로 딱 만들면 전부 예측이 가능해. 그래서 이게 전부 수학이야.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도 다 수학 안 하면 못해. 근데 이렇게 사는 데는 수학이 별 필요가 없어. 여기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려면 수학 안 해도 돼.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 근데 자기가 미래 사회에 조금 세상을 예측하고 살려면 뭘 잘해야 된다? 수학. 수학을 잘해. 그거는 무슨 기술자가 되는 사람만, 과학자가 되는 사람만 수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문학이고 뭐고 다 필요해. 네, 스님은 지금 스님 생활 연불이 나고 스님 생활하니 수학이 필요 없잖아. 그지? 네. 근데 스님은 이렇게 하는 데는 전부 수학적인 기반이 있어. 스님이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대화를 사람들과 막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결론만 얘기하면 수학 공부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그래. 자기는 지금 수학은 아니야. 자기는 셈본이지.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셈본인데 셈본은 뭐 우리 어릴 때는 셈본을 진짜 뭐 안기왕, 추산왕 이런 거 뽑았는데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어. 전자계산기 있으니까. 그러나 이 머리에 이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초등학교 때는 이 셈본이라도 잘해야 돼. 그래야 머리가 이 합리적으로 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초등학생 질문했지만은 제가 여러분께 권유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직업을 갖든 뭘 하든 관계없이 이 인류가 지난 뭐 만년이면 만년 동안 이 사온 경험의 축적이 학문화된 것 중에 기본적으로 한 권 책 정도 그 관계되는 걸 봐야 되는 건 첫째, 물질, 이 세상의 기초가 물질이잖아. 그죠? 이 물질의 근원이 뭐냐? 이거는 우주의 근원이 뭐냐와 똑같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게 물질의 근원이 뭐냐와 일치한다. 두 번째, 이게 우주의 기원이죠. 두 번째는 이 물질의 바탕을 두고만 있는 게 우리의 생명 현상이에요. 이 생명의 기원이 뭐냐? 생명의 근본이 뭐냐? 그 생명의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게 육체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는데 우선 육체적인 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느 시대에 어떤 과정에서 출현하게 됐느냐. 특히 이 정신작용에 대해서 생명의 바탕을 두고 일어난 현상이 정신작용이에요. 정신작용, 정신이 뭐냐?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인류 문화사, 이 1만 년 전부터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그 다음에 그 바탕에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 어떻게 지금에까지 이르렀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어야 돼요. 학교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해도 이런 기본 상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얘기에 현혹되기가 쉽다. 이런 얘기. 그럼 그런 것을 바탕에 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어떤 종교, 뭘 해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굳이 다른 걸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수학적 관점이에요. 수학은 불교로 말하면 영기적 관점과 같은 거예요. 수학의 출발이 이 뭐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여기에 출발합니다. 이것과 저것이 1대1로 대응한다는 대응관계. 이게 이제 함수라 그러죠. 이러다 수학 강의하겠다. 자, 수학이 필요하다. 이 얘기 지금. 오늘 소감이 어때요?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3살 된 대학생입니다. 네. 고등학생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맞춰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 공부에 흥미가 너무 없습니다. 수능을 다시 치료해도 친구들은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다시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라서 고등학생 때보다 시험을 잘 볼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과 공부를 하다 보면 숨이 턱 막힐 것 같고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선택이 오롯이 제 몫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후회 없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밀고 나가는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상 흐름 따라서 그저 유명한 대학, 인류대학 이런 데 간다고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간판만 보고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과가 적응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대학을 새로 가느냐 이제 이런 고민인데요. 몇 가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20학번이고 학년으로 따지면 3학년입니다. 3학년을 마쳤습니까? 3학년에 올라갑니까? 이제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대학을 2년 다녔어요? 네. 그럼 앞으로 졸업하려면 2년 남았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4년 안에 졸업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거의 3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냥 얘기해도 되면 무슨 학과인데 적성이 안 맞고 원하는 학과는 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학과는 자연과학이고요. 원하는 과는 솔직히 진로가 정해진 게 아니라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다시 간다면 치과대학이나 아니면 약간 언론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인터넷 검색하거나 이렇게 볼 때 자기가 치과를 가겠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 교육 시스템상 처음부터 새로 입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거는요. 다른 학과는 이렇게 편입학도 되고 또 대학원에 가서 또 그쪽을 바꿔도 되는데 의사라든지 이제 의학과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전문 기술직 같은 거라서 이게 잘 이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거를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일종의 이권이라 특권이다. 이 비리처럼 취급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알아보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2년을 다녔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공부해서 졸업을 하고 편입학을 할 수 있는지 자기가 꼭 치과가 아니라고 다른 거라면 그래서 편입학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4년 졸업을 하고 다시 3학년에 편입학을 할 수 있느냐, 보통 3학년에 편입학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찾는 게 그 고등학교 입시, 그거 새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수월하다, 이런 얘기예요. 고등학교 입시를 새로 하는 거는 그 완전히 이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익힌다고 해서 나중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시생이 되니까 자기도 좀 자존심도 상하고 힘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졸업을 하고 지금 3학년 때 혹시 편입학이 가능한 자, 저희가 몇 개의 학과 중에 알아보는 것, 오히려 그걸 공부해가 가는 것. 그러니까 이 지금 학교가 A 학교다 그러면 조금 낮춰서 뭐 B 학교로 학과에 맞는, 학교는 조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등급이 떨어질지 몰라도 학과가 맞는 쪽으로 편입학을 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두 번째는 졸업을 하고 필요하다면 편입학을 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세 번째는 언론에 갈라 그러면 꼭 이제 언론학과를 나와야만 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이 기사 중에도 과학적 재능이 있어야 이 과학 기사 같은 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 전공을 가진 기자를 뽑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전공 안 했다 하더라도 뭐 이런 길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한번 찾아보고 대학을 일단 졸업해버리면 장점이 뭐냐 그러면 뭐 저같이 대학을 아예 안 가버려도 괜찮고 저는 지금 중퇴해버려도 괜찮다 그래요. 그거 뭐 큰 문제 아니다. 미래 사회에는 뭐 학벌이나 이런 게 지금보다 훨씬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학벌이라는 건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일단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의사가 된다든지 치과의사가 된다든지 간호사가 된다 이런 거는 그냥 공부해서는 자격증이 안 나온다는 거야. 아무에게나 시험 치는 자격을 안 주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시간이 좀 들더라도 처음부터 입학할 수밖에 없다. 새로 공부해가지고 입시 공부해서 입학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언론학과라든지 다른 학과라면 꼭 그 전문 학과를 안 나오고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 그런 학과를 진학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자기 진로를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얘기하세요. 일단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아서 그 치과대학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가는 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제가 사실 나이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4학년 나이인데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다시 치과대학을 가는 게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결정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인 건 알고 있는데 항상 뭔가 결정을 하면 이게 맞는지 약간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후회하지 않고 제 선택을 좀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을 어떤 생각을 해야지 기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확신을 갖고 어떤 길을 선택한다 하는 거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때 그런 생각이 강하면 확신이라 그러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게 나타나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이 본래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2년이나 졸업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그 고등학교 다녔던 그 성적을 가지고 지금 대학에 입학원서를 냈을 때 그 성적을 인정해 줍니까 지금?
네, 최저 등급만 맞추면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꼭 치과에 가고 싶다 하면 치과에 한번 그러니까 학교를 포기하지 말고 응시를 한번 해보고 되면 다니고 안 되면 지금 다니던 걸 마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친구들은 졸업인데 나는 이제 1학년, 2학년이다. 이거는 긴 인생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라면. 맞아요. 그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중심이라면 하등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젊을 때는 재술래가 한 해, 두 해 이렇게 재술래가 늦었다. 휴학을 해가 늦었다. 이게 젊을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 한 10년, 20년 나이 들어서 보면 1년, 2년 먼저 가고 늦게 가고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 문제라면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건 지금 몇 년, 1, 2년 그 기분이 좀 안 좋은 그것밖에 없다. 인생 전체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새로 공부를 내가 다시 또 시험을 치고 이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입시 공부 그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염려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성적을 갖고 지금 들어갈 수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가는 거는 뭐 큰 어려움은 없다. 그 한 2년 늦어지는 거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4년이 늦어지는 거이긴 한데요. 뭐 4년이 늘어져도 큰 문제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나이 40에 직장 다니 10몇 년간 직장 다니는 거 그만두고 새로 공부를 해가 한의학과를 가가 6년 마치고 한의사가 됐어도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제일 어려운 건 여기서 입학시험을 새로 치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뭐 그게 아니고 그때 성적 갖고 들어갈 수 있다면 제가 볼 땐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4년이 늦든 6년이 늦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시험을 새로 공부를 해가 쳐야 된다면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뭐 자기가 꼭 거기를 가겠다 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지금 다니던 이 학과에 취미가 없다고 또 치과를 갔다 치과에 또 2년 좀 다니다가 이것도 또 적성에 안 맞는다 해서 그만두면 그건 좀 문제지. 늦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고비를 넘겨야죠. 제가 상담해 보면 특히 이제 의대 같은데 한 3, 4학년 때 이렇게 본과 들어가기 전에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적성도 안 맞다. 이래가지고 그만두겠다고 거의 결정한 이런 분들 상담해서 어쨌든 졸업해가 의사가 된 분들 지금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 조금 어렵다고 그만두고 조금 어렵다고 그만두고 이건 큰 문제예요. 지금 학과도 그런 과정이라면 오히려 극복하는 게 낫다. 이래 볼 수 있고 이걸 포기하고 4년을 늦춰가 다시 가놓고 또 어렵다고 또 딴 데를 넘본다 하면 그거는 학과 문제가 아니고 심리 불안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심리 불안인지 학과 문제인지는 처음이니까 학과 문제라고 치더라도 만약에 한 번 더 가서 또 그만둔다 하면 그때는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학과는 뭐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졸업을 해보지. 근데 다니려고 마음을 먹어도 공부하려고 책을 펴면 너무 재미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과학 과목이 재미없다면 치과 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거기도 이과인데. 네, 그래서 제가 언론 쪽도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치과대학을 가면 그래도 이것만 버티면 좀 면허가 나온다 이런 목적이 뚜렷한데, 사실 지금 뭐가 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미없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민이 계속 과학 중에 무슨 학문인데요? 생명과학입니다. 뭐 생명과학은 미래에 엄청난 전망이 있는 학과인데 왜 그래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바이오 계열이 IT보다도 더 새로운 미래 사회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그 아무리 좋아도 취향이 안 맞으면 못하고요. 그러나 그 학문 자체는 생명과학을 나와서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진로가 있어요. 생명과학을 전공을 해서 뭐 농사를 지어도 괜찮고, 예를 든다면 그러면 농사 짓는 게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씨뿌리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좀 더 미래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생산하는 그런 연구를 해도 되고, 여러 부분에 진로가 있기 때문에 적성에 도저히 안 맞는다면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자기를 먼저 저는 이 신경정신과에 가서 이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고, 자기가 심리 불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조금 힘들 때 그걸 못 견뎌하는 이런 성격이라면 먼저 정신적인 치료를 먼저 받아보고, 안정이 되면 그 아무 문제다. 사람 심리가 한번 불안해지고 어떤 데 사로잡히면 죽어도 못 할 것 같거든. 저 사람하고 막 죽어도 못 살겠다. 하루만 더 살아도 숨 막힐 것 같다. 부부지간에도. 이러다가도 그 마음이 안정이 되면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자기 심리 치료를 먼저 한번 점검해보고, 심리의 불안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이거 학과 바꿔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니까. 1차로 검진을 받고 심리 치료를 해보고도 이거 진짜 적성에 안 맞는 거다 하면 저는 뭐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약간 이렇게 심리 불안, 어떤 장애가 있으면 포기하는 이런 성향이 좀 있을 위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심리 치료를 받아야지 학과를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 1차 먼저 점검해보면 되죠. 딴 거는 선택을 하면 일이 많지만 이거는 병원은 가서 체크해보고 약간 치료받아보고 마음이 안정이 돼서 괜찮다 하면 어때요? 이 학과를 졸업하면 되고,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적성에 안 맞다 하면 뭐 치과로 가도 되고, 새로 공부하고 언론과로 가도 되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심리 치료를, 심리 검사를 하고, 지금까지 이 신경정신과에 가서 이 진료를 먼저 받고 심리 검사를 하고, 심리 불안정 상태다 그러면 치료를 먼저 받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우선이다. 그게 아니면 이제 그 다음 자기가 선택을 하면 돼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원칙에 따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말씀을 듣고 일단 한 학기를 다녀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제 정신적인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서 한 학기를,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상담 같은 거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받으면서 다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 잘했어요. 자기 내면의 정신적인 문제인 거를 과를 바꾸려면 엄청나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거를 먼저 체크해보고, 그게 괜찮다 하면 이제 딴 거는 다음을 선택하면 돼요. 먼저 자기 내면을 먼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다. 예. 받아들여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인데요. 그 공부를 하면서 과연 될 수 있을까 불안감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불안감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시험 안 치면 되지 뭐. 시험 안 치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 공부 그만둬. 네? 자기 내 얘기 딱 들어보면, 내가 스님이 이렇게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 농담하는데 그렇지 않아. 자기는 공부할 수준이 못 돼.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 이래야 될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
어? 얘기해봐. 네. 이 밥 먹으면 영양가가 뭘까? 이런 생각해야 몸에 좋을까? 밥을 먹어야 좋을까? 아까 저 학생처럼 다만 공부할 뿐이고 시험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만이고 되면 되는 대로 그만이야. 된다고 꼭 좋다 이래 보장 없어. 왜 그러냐? 이래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운전 시험을 치러 가서 운전 면허증을 따라갔는데 떨어졌어. 근데 실력이 똑같은데 걸렸을 때하고 실력이 똑같은데 떨어졌어. 그럼 실력이 똑같을 때 걸린 경우에 한 번만에 걸린 사람이 앞으로 도로에서 운전할 때 사고 날 확률이 높을까? 이 사람 10번 떨어지고 11번째 겨우 걸린 사람이 차를 몰고 주행을 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을까? 한 번만에 딱 걸린 사람이 높을까? 한 번만에 된 사람. 그래. 그럼 한 번만에 걸린 게 좋은 거가 나쁜 거가? 안 좋은 거예요. 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그 순간은 좋은데 그게 오히려 자기를 목숨을 위험에 빠뜨려. 그러니까 떨어져서 기분 나쁜 것 같지만은 내가 운전이 서툴면 오히려 떨어져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걸리기를 원한다고 걸리면 되는 게 아니야. 쥐가 쥐약을 여기 접시에 음식이 안 개있는데 그 쥐약 들었어. 근데 쥐는 늘 쓰레기장 뒤지다가 야 맛있는 음식이다 이거 이렇게 아무리 해도 혀가 안 닿아. 그래서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 나 저 음식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먹게 해줘야 되나 안 먹게 해줘야 되나? 안 먹게 해줘. 어? 안 먹게 해줘. 그래. 먹게 해줘야 돼? 헷갈리구나. 그래서 나는 먹는 게 좋은 줄 알지만 실제로는 안 좋을 때도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야. 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결혼해가 저래 후회하는 사람들 결혼할 때 결혼한 게 좋은 줄 알았던데 살아봤더니 어때요? 쥐약 먹은 사람들 여기 많아.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교회 가서 기도를 이렇게 딱 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럴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러잖아. 나보다 아는 게 많나 못하나? 많으세요. 뭐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잘 몰라. 아무튼 있다고 치고 그러면 어쨌든 나보다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많이 아세요. 많이 알지? 네. 그러면 그분께서 보시고 먹는 게 좋겠다 먹게 해주시고 안 먹는 게 좋겠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안 먹게 해주실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 내 시험 걸리게 해주세요 이래 기도해야 되나?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래 기도해야 되나? 뜻대로. 나는 공부하는 게 내 일이고 합격하고 안 하고는 그분께서 보시고 알아서 할 일이야. 관세음보살님께서 보시고 알아서 할 일이니까 신경 딱 끄고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네. 아이고 드디어 안녕하세요.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4학년. 네. 무슨 고민이 있어요? 아 근데 제가 꿈이 네. 그 무기 만드는 과학자예요. 네. 근데 제가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을. 근데 원래 과학자는 과학 실험을 좋아해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전 게임을 좋아하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과학자가 못 되지 뭐. 저 과학자 되고 싶은데요. 그럼 게임을 적게 해야지. 안 하든지. 나 게임 좋아하는데. 그러면 동전에다가 이쪽에는 게임이라고 이쪽에는 과학자 써가지고 딱 던져가 나오는 대로 가세요. 두 개 다는 못 먹어요. 한 개만 먹어야 돼. 어느 거 먹을래요? 게임 먹을래요? 과학자 먹을래요? 그냥 둘 다 좋아하는데. 둘 다 먹기가 어려워.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게임을 열심히 해서 그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는 조금 틀려. 이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래머. 이런 거 되면 돼요. 근데 뭘 과학자가 되려면 이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노는 거,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것보다는 이 원리, 게임을 하다도 원리가 뭔지 이런 연구를 많이 해야 돼. 그냥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개 다 좋기는 하지만은
지금을 생각하면 게임이 좋지만 먼 미래를 생각하면 뭘 해야 될 것 같아? 공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지? 네. 그러면 지금 좋은 것만 너무 하면 아까 쥐가 쥐약 먹을 때 지금은 먹는 게 좋지만 조금 있으면 배 아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택해야 돼. 제가 인도에서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애들 학교를 안 와. 그래서 오면 사탕을 줬어. 학교 오면. 애들이 공부하러 온 게 뭐 먹으러 왔다? 사탕 먹기로 왔어.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난 뒤에 항상 얘기해. 사탕 먹을래? 공부할래? 이렇게 반을 갈라. 그럼 조그만 애들은 사탕 먹겠다 하고 큰 애들은 이제 한두 명이 공부하겠다 하면 공부하겠다는 애는 이제 저쪽으로 공부하는 편성하고 사탕 먹겠다는 애들은 계속 사탕을 줘. 근데 공부 안 하고 계속 사탕이 맛있기는 하지만 그게 애들이 망설여. 사탕에 손들었다가 공부에 손들었다가 이래 들었다가 저래 들었다가 이래. 그래서 확실히 해 이러면 이제 이렇게 공부로 손들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너 사탕 안 먹고 싶니? 그러면 금방 사탕에다 또 손들어. 너 공부 안 해도 되니? 하면 또 이따가 또 공부에 손들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이 사탕보다 뭘 더 좋아할까? 공부. 공부를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너가 게임이 좋아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러나 네가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라면 게임만 하고 있으면 과학자가 되는 건 좀 어려워져. 그러니까 게임만 하다가 나중에 뭐요? 이런 거 뭐 조그마한 가게를 한다든지 딴 걸 농사를 짓는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과학자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지, 그지? 네. 그러니까 대학도 가야 되잖아. 네. 그러려면 공부 안 하고 대학 가지나 안 가지나? 네.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정해야 돼. 아무리 어려도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딱 이건 절대로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디다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 과학자가 되려면. 공부요. 그래, 내 어릴 때 얘기해 줄게. 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옆에 너보다는 컸는데 중학교 1학년 혼자서 자취를 했어. 네. 그러니까 혼자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연탄 불을 떼는데 연탄을 아낀다고 하루에 한 장씩 떼면 되는데 불문을 꽉 막아놓으면 2장 갖고 3일을 뗄 수가 있어. 불문을 되게 막아놓으면 넌 모를 거야 그게 뭔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방이 냉기야 돌아. 근데 딱 그 연탄 아궁이 있는 거 고들막이라는데 거기만 이불을 까놓으면 따뜻해. 나머지는 그냥 막 냉방이야. 책상 위에 있는 잉크가 막 을 정도야.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이게 막 너무 시려. 추워 겨울에.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이불 밑에 발을 넣고 엎드려 있으면 따뜻하고 좋아. 그럼 마음이 이래. 엎드려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다가 다시 책상에 올라오겠다. 그런데 엎드려서 공부하면 10분 못 가가 자버려. 근데 그게 저녁마다 늘 반복이 돼. 책상에 앉아서 시작했다가 추우니까 이불 밑에 발을 넣었다가 또 자고. 근데 책상에 앉아서 한다 해놓고는 또 추우니까 또 유혹을 느끼고. 그 누가 뭐 어른이 있어가 야단치는 사람도 혼자니까. 그래서 내가 책상 앞에 벽에다 이렇게 딱 써놨어. 너가 과학자가 되는 게 꿈 같은 것처럼 나도 그때 이유가 있었는데 내 꿈은 뭔데 지금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은 이불 밑에 발을 안 넣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과학자가 되는 길은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게임에 손을 떼는 거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보겠어? 해볼게요. 저 정도 결심이면 할 수 있겠어. 그죠? 설령 오늘 이렇게 스님한테 말하고 내일 게임 하더라도 일단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 마음 낸 것이 씨앗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게 바른 씨앗이 돼가 요게 또 요게 이제 게임을 하는 것에 지금 100% 좋아했다면 하면서도 이제 한 80%쯤 떨어집니다. 공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 어떤 사람도 다 그 당시에 유혹이 있어요. 재밌는 거에 대한 유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더 큰 일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금 내려놓고 다른 데 관심을 갖는, 즉 자기를 이기는,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게 100만 원의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장부다 이런 말이 있어. 그걸 이겨내야 돼. 그때부터 그거 이겨내는 연습이 어릴 때부터 돼야지. 그 까르마, 그 유혹에만 빠지면 나중에 요 게임에만 끝나는 게 아니야. 나중에 또 다른 게 있고 또 다른 게 나타나고 또 다른 게 나타나서 늘 이렇게 작심삼일이 되기가 쉬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합니다. 네. 다음. 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학생인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하여튼 어린 시절이 좀 그래서 좀 속으로 열등감이 많아요. 근데 그래갖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좀 그걸 극복해 보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안 하다가 하려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거의 여기까지 왔는데도 지금 가끔씩 하다가도 이게 의욕이 잘 안 들고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자꾸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스도 좀 쌓이다 보니까 가끔씩 그냥 주변에 다른 애들이 막 그냥 웃으면서 막 수다 떨고 있으면 갑자기 막 화도 나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해결책을 모르겠어요 이걸. 해결책은 안 하면 되지. 하기 싫은데 그건 뭐 때문에. 그거 뭐 걱정이라고 그래. 지금 저 반에 몇 명이야? 32명이요. 몇 등이에요? 한 2, 3등. 2, 3등. 그만하면 되겠지 뭐. 아니 괜찮아. 근데 솔직히 저희 학교가 좀 못하는 학교라서 괜찮아. 못하는 학교라도. 못하는 학교 아무리 꼬레비 학교라도 그 정도 하면 돼서. 네 밑에도 아직 30명 있잖아. 뭐 걱정해요. 괜찮아. 걱정하면 성적이 더 떨어져. 지금 그거 걱정하면 그러니까 2, 3등 하는데 거기 1등 하면 뭐해? 꼬레비 학교에서 1등 하면 뭐하니? 못하는 학교에서 1등 하면 뭐하니? 그러니까 그런 거 점수는 놔버려. 등수 같은 거 놔버리고 그냥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공부 안 하는 건 남한테 피해 주나 안 주나? 네가 공부를 못해가 쭉 미끄러져가 10등 하면 피해 주나 남한테 이익 주나? 네가 반 애한테 이익 주지. 그럼 그건 공덕이 되지. 절대로 죄가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좀 덜 했었는데 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느닷없이 재미가 없어지고 막 지루해지고 그래요. 억지로 하니 그러지. 억지로. 공부를 억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점순위, 등순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원래 많이 추웠어, 안 추웠어? 네, 추웠어요. 원래 많이 추웠지? 네. 근데 왜 춥다 그래? 원래 이게 굉장히 막 65년 만에 온 추위 이런 말 들어봤지? 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춥다 그래? 이상기후 때문에. 아니 그래 이상기후 때 겨울에 추워야 되는데 따뜻하면 이상기후고 여름에 더워야 되는데 추우면 이상기후인데 겨울에 춥는데 더 추웠다. 그러면 지구가 지금 식어가기 때문에 더 춥다. 이러면 이해가 돼. 근데 지구가 따뜻해져 가는데 왜 겨울에 더 추워져?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우리 생활에서 필요하나 안 하나 그런 원인을 아는 게 필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봐 자기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것도 물어보면 모르잖아.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란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다 설명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이 왜 폭발하는지 이런 거 설명한 게 지학책이고, 그 다음에 요즘 저 동해 바다에 명태가 잘 안 잡힌다. 바닷물이 따뜻하고 온난화 현상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지리고 인문지리고 이게 다 필요해. 대학 시험하고 아무 관계없이도 기본 상식으로 필요해. 근데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학 나왔는데도 내가 물어보면 중학교 과정도 몰라. 그러니까 전부 이게 낭비 아니야, 그지? 공부는 억수로 했는데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깡통이야. 왜 그럴까? 시험 치려고 공부하기 때문에.
시험 치려고 공부해가 그날 밤까지만 기억해가 시험 치고는 휴지통에 갖다 버려버려 지식을. 중학생은 그렇게 해가 고등학교 올라오고 고등학생은 그렇게 해가 대학 가고 대학은 그렇게 해가 나오고 박사를 따도 실질적인 실력은 별로 없어. 남의 거 뺏겨가 줄쳐가 주달아가 이래가지고 통과하고 그것도 돈 주고 통과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등수가 문제가 아니고 학교 공부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뭐 되고 스님이 돼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고 선생이 돼도 알아야 되고 노동자가 돼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기본 교육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내가 알아야 되는 내 자발적으로 알아야 돼. 엄마가 시켰어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하라 그랬어도 아니고 대학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런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한번 공부하면 그게 10년 가고 20년 가고 온갖 군데 적용이 되고 그래. 억지로 시험 치기 위해서 부모가 시켰어. 등수 올라가려고 이렇게 공부하면 낭비적인 게 돼. 일회용 공부가 돼. 일회용 지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요 좀 바보 같아갖고요. 애들한테 좀 만만하게 좀 그랬거든요. 내가 봐도 좀 만만하게 비네. 그래서 막 별거 아닌 말에 막 다 섞고 그냥 다 넘어가고 왕따도 당해보고. 사람을 놀릴 때 이래 놀리면 바보 같은 짓을 해야 사람들이 계속 놀리나 똑똑해야 놀리나. 바보 같은 짓. 그 자기가 자꾸 놀린다고 놀아나니까 바보같이 취급을 받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서러웠는데 근데 그리고 솔직히 딱히 잘하는 것도 없거든요. 다른 애들은 뭐 이렇게 운동이면 운동하고 노래면 노래하고 뭐 하나 이렇게 남들 성격이 좋으면 성격도 좋고 그런데 뭐 하나 잘난 게 없으니까 솔직히 좀 서럽기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뭘 극복하고 싶은데? 이 열등감이요. 그리고 서러움이나 좀 피해의식 그런 거. 자기가 잘나서 그렇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람쥐가 열등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개미는? 없어요. 네가 개미보다 못하나? 네가 다람쥐보다 못하나? 그러니까 네 봐. 만약에 내가 돈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돈을. 그러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한테는 내가 비굴해지나 안 비굴해지나? 비굴해져요. 나보다 돈 작은 사람한테는 내가 어떠나? 교만해지지. 그러니까 교만과 비굴이라는 것이 정반대인데 하나야. 돈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지위에 집착하면 나보다 지위 높은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굴고 나보다 지위 낮은 사람한테는 거만하게 놀아. 그러니까 너가 자기 잘났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잘났다 하는 생각에 못 미치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없으면 열등감 생길 게 없어. 그럼 뭐 그리 잘났나 네가? 네가 1등 해야 된다고 하니까 2등 하는 건 열등감이 되지. 네가 꼭 1등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우월한 것도 아니고 열등한 것도 없어. 너 자신 누구를 쳐다보고 저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너야. 그 누구도 아니고 너야. 너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누굴 쳐다보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누구 비교해서 우월감 가질 필요도 없고. 생긴 것도 나는 내 생긴 대로야. 개미가 사람 얼굴 보고 열등감 가질까? 그지? 안 가지겠지. 개미는 개미다우면 돼. 너는 너다우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나는 나다우면 된다.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고요. 저는 애가 셋이에요. 고등학생 2명, 중학생 1명인데요. 네. 공부를 너무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제가 지금 어떻게 부모로서 이끌어 가야 될지 정말 너무 난감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되게 살았는데 아이들은 정말 저의 뜻을 많이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집어서 스님이 저한테 어떤 걸 말씀해 주길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부모로서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자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중간 했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네. 저는 오남매 맞이였고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예.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강부셨기 때문에 네. 부모님 고생하는 거를 늘 옆에서 봐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고 제 성의껏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제가 공부로 성공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 그리고 어쨌든 공부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잘했냐고. 네, 상위권이었어요. 전교 1등은 아니었지만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서 상위권은 서울 오면 어떻게 될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이 공부를 상위권 한다, 학교에서 상위권 한다 하는 거를 하고 싶으면 애들을 데리고 태백에, 강원도로 이사를 가면 돼요. 그러면 아마 상위권에 다 들어올 거예요, 자기 애들. 자기도 네. 그때 만약에 서울에 여기 이런 동대문이든 이런 서울의 중앙으로 전학을 왔으면 하위권이지 않겠나 싶은데. 아니 스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아이가 전교에 몇 등을 상위권을 원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학생의 본분일 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됐을 때도 네. 자기가 어떤 직장이라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실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앞으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짝. 그러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긴 해요? 네, 일어나요. 학교는 가요? 예, 열심히. 그럼 밥도 먹고요? 밥은 제가 그냥 억지로 떠먹여요. 예. 그 정도면 다 하잖아요. 여기 지금 학교 안 가는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데요. 그리고 학교 가서 다른 애 두들겨 패가지고 그래서 지금 경찰에 불려가고 그런 적 많이 있었어요. 아들아이는 아주 심하진 않는데 살짝 좀 그 경계선까지 갈 뻔했습니다. 갈 뻔했지. 넘었어요. 넘어서기 전에 제가 정말 눈물로 호소했죠.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네. 그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 제 시간에 가고 학교 가서 뭐 학교 다니다 보면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극장 가지 말았는데 극장 가서 정학 먹고 머리 짧게 깎아라는데 길게 깎아가지고 머리에 고속도로 내고 뭐 담배 피지 말았는데 피고 소풍 가서 술 먹지 말았는데 술 먹다 걸리고 그래서 정학 먹고 이랬는데 요즘 보면 걔들이 이 친구들 보면 대학 교수도 하고 지역에 뭐 시장도 하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또 우리 뒷집에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사업을 해가 돈을 벌어가지고 시골에 막 별장도 짓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 안 한다는데 그 자기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가 그렇게 막 하고 싶어서 죽을 정도였어요. 억지로 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이 공부를 좋아한대요, 안 한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일하라고. 스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세대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데 공부를 하면 몰래 하면 재미가 억수로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으라 그럴까요? 그래,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힘들었냐면
일 안 하는 게 힘들어서 일하라는 거. 그저 일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집 나가고 도망가고 하는 게 다 일하라기 때문에 도망가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공부하라는 게 우리 어릴 때 일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워서 애들이 집을 나가고 공부를 하고 그래요. 우리 어릴 때 일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지게 지고 산에 가가지고 지게를 일부러 가지를 부러뜨려 가지고 애가 일 안 하고 돌아오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지금 질문자의 아이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예. 그러면 그냥 지금 살아온 대로 그냥 살면 될까요? 자기가 볼 때 애들 아까 공부 못하는 거 얘기해서 제가 공부라는 거는 전교에서 1등 하는 아이만 전국적으로 모아서 한 반을 편성해 놓으면 꽁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전국에서 꽁지 하는 애만 모여가 한 반을 편성해 놓으면 1등 나올까 안 나올까요? 네. 그래서 1등 있냐 꽁지 있냐 하는 거는 그게 별로 중요 안 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첫째, 그래서 제가 자기 어디 다녔나 물어보니 강원도 다녔다 그래요. 그죠? 강원도서 상위권에 있었다고 자기가 서울의 하위권에 있는 자기 애보다 자기 중학교 때 지금 자기 중학교 다니는 아이보다 공부 잘했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건 공부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애가 본분을 다 안 한다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 가고 큰 사고 쳐가지고 변상하고 감옥 안 가고 하는 정도면 학생으로서 본분을 잘 하는 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문제라기보다요. 그냥 제가 부모로서 네. 제대로 뭔가 도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 밥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밥을 먹여주죠. 옷 입혀줘요 안 입혀줘요? 네, 그럼 재워주죠. 네, 그럼 자기 부모로서 충분히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자식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만할 때 공부하기 싫은 게 지극히 정상이고 또 공부하기 싫어도 그만할 땐 또 싫어도 억지로라도 좀 해야 되는 게 또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고 또 그때 공부 좀 못한다고 반드시 나중에 인생이 나쁘다는 그런 법칙도 없고 그때 공부 잘한다고 반드시 미래에 좋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식한테 잘 하시고 계시고 애들 밥 먹여주고 옷 입히고 잠재워주면 잘하고 계시는 거고 아이들도 내가 봤을 때 막 그렇게 학교 다니고 공부가 좀 처지기도 하고 그래도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나보다 자기는 엄마 그래도 잘해줘요 못 해줘요? 스님이 해주는 것보다 자기 잘해줘요 못 해줘요? 그 잘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스님은 되게 지금 객관적인 입장인데 저는 부모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을 해주면서도 사실은요 내가 이걸 해 마라 이렇게 고민하면서 해주는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아이를 생각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집착으로 하지. 자기가 진짜 아이를 미안하니까 생각한다면 부모로서 미안하니까 그게 자식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끊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기 고쳐야 돼, 애 고쳐야 돼. 네, 제가 고쳐야죠. 근데 참 제가 지금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적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많이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부모로서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두 가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는 애들 공부 못한다고 애들 나무래고 하나는 자기 제대로 뒷바라지 못 해준다고 자기 나무래고 그래서 두 가지 다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서 자기 학대하고 애 학대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스님이 애들 밥 먹여준다 하니까 당신 문제 없다. 애들 학교 다닌다니까 애들도 문제 없다. 그러니 자기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다고 긍정심을 갖고 우리 애도 괜찮다고 긍정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자식도 부모가 제 자식을 못 믿어 하는데 그 자식이 어디 가서 남한테 신뢰를 받겠으며 자기 스스로 내가 애한테 못 해준다. 부모가 제대로 못 뒷바라지
해주는 부모는 나쁜 사람이잖아. 그럼 자기도 나쁜 사람이잖아. 자기가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을 엄마라 둔 애가 어떻게 훌륭하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물질 문제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열등의식과 피해의식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이런 자기 삶 처지에 대한 한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에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기도를 네. 하세요. 만약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절에 다닌다면 절을 하면서 부처님 우리 아이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잘 다니고 있다 이것만 하라니까. 학교 잘 다녀요 안 다녀요? 네, 학교는 열심히 예. 잘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 아이 어때요? 스님요 우리 아이는요 꽁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애는요 공부 못해요. 꽁지하나? 예. 그런데 학교는 잘 다닙니다. 그러면 이 엄마가 애는 공부는 꽁지할지 몰라도 학교는 잘 다닌다는 것은 자기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긍정적이죠. 애 꼴떡합니다. 공부 못해요. 이거는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기는 지금 애 제대로 못 대봐진다고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애도 문제도 아니고 자기도 문제니까 자기 사고가 부정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부정적. 그러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어떻게 했냐. 아이고 그래도 안 죽고 사라져서 고맙다. 학교만 다녀줘서 고맙다. 아이고 자기 지금 애들 감옥에 가거나 만약 교통사고 나서 무슨 죽거나 하면 자기 울까 안 울까? 공부가 문제 되나 안 되나?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아이고 학교 가주는 것에도 고맙다. 마음을 이렇게 내서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부모가 탄광액이 있으면서 자기한테 해준 거 하고 지금 자기가 애들한테 해준 거 보면 누가 잘해요? 제가 잘하죠. 그래. 근데 왜 그래요? 그 안 해준 부모 밑에서 저 정도로 자랐는데 자기 자식 문제 없어. 잘하고 있어. 알았죠? 네, 자, 감사합니다. 저도 잘하고 있다. 자기한테도 그래요. 마이크 쥐고 마이크 입에 대고 제 따라 하세요. 네네.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말씀 많이. 아니 딴 얘기 하지 말고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래봐요. 네,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엄마입니다. 좋은 엄마입니다. 네. 됐어. 해결됐어요. 네. 네.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심리 상담사인데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본인이? 네, 아니 아들이 박사-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요. 자기가 자기 모르면 누가 아노? 네, 이제 박사학위가 심리 상담사로 일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공부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토회에서 수행자로 전념을 하려면 이것이 또 왜 필요한가 하는 회의도 듭니다. 이제 4학기째인데 박사 과정을 수료하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공부를 해야 하는데 네.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올 2학기에 그만둬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아이고 고민도 참 가지가지다. 네. 그냥 이왕 시작한 거 하세요. 그냥 하세요. 아무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어. 필요 없는 줄 알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 없는 줄 알고. 그건 뭐 내가 박사학위 있어가 인생 상담하는 거요? 아무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런데 자기는 이제 나이도 들고 머리도 기르고 사니까 이제 인생 상담하려면 자기가 뭐 박사라는 간판이라도 하나 있어야 사람이 자기 말을 좀 믿고 들어. 그냥 하면 뭐 아줌마가 뭘 하노 이렇게 말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해놓으면 그냥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 뭐 지금 직장 다닐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기 삼아
그저 그냥 학교 가고 원고 아는 대로 쓰고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게 뭘 잘 쓰려고 그래요. 그냥 아는 만큼 쓰면 되지, 아는 만큼. 그래 박사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기에 목매달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겠네요. 아니다 해라 이런 얘기.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 하지 말까요? 해라. 맑게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네. 다시 그래, 필요 있나 없나? 없다. 그러면 하지 말까요? 해라. 그런데요. 예, 제가 그 정토회에서 네, 그 수행자로서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시간에 수행과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인생은 맞고 틀리는 것도 없고 정토에서 뭘 배워놓고 무슨 열심히 한다 그래. 열심히 할 게 없어요. 인생을 뭐 열심히 살 만한 가치가 없어.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예요. 대충. 아시겠어요? 열심히 하면 그건 벌써 수행이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막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게 지치잖아요.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지치게 된다. 그러니까 정토에 나와가지고 정토행자 중에도 뭐 나이든 아줌마도 심리학 박사 하나 있으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꼭 정토에 가서 일을 해야만 빛나는 게 아니라 정토행자 중에도 심리학 박사가 정토에서 열심히 정진한다 이러면 그것도 정토회를 빛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나한테 내가 솔직하게 말해. 스님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박사가 뭐가 필요하나? 그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럼 하지 말까요? 해라. 이왕이 시작한 거 해라. 놀기 삼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라 할 때는 부담을 갖고 해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하는. 그래,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필요 없으니까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필요 없다 이 말은 부담 갖지 말란 얘기고, 그 다음에 하라 이 말은 부담 갖지 말고 해라. 그러면 정토를 빛내는 일은 그거 해가 박사 따는 게 정토를 빛내는 일이다. 정토일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그러고 공부를 맨날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시간 나면 법다와가 청소도 해주고 또 뭐 불때 하나 맡아가지고 뭐 진행자도 대주고, 그러니까 가볍게 해라. 정토일을 무겁게 하지 말고. 네. 잘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요점이 이거예요. 옛날부터 일은 사람이 하고 뜻은 하늘이 이룬다. 이런 말이 속담 아시죠? 그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이완기 등록해야 박사과정이 등록했으니까 그냥 하는데 뭐 싫다고 꾀피우지도 말고 죽기 살기로 하지도 말고 재미를 자꾸 마음을 내가 그냥 어디 노는 것처럼 그것도 재밌네 이렇게 재미있게 자꾸 해란 말이야. 그래서 박사가 따지면 다행이고 안 따져도 그게 손해가 아니다 이 말이야. 박사의 목을 매다면 박사학위 못 따면 실패한 게 되고 시간 낭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냥 인생살이의 재미로 하면 박사가 따지면 따지고 안 따져도 안 따지고 스님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 별로 중요 안 하다. 그러나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자. 이 나이에 우리 정토행자도 이 나이에 박사가 될 수 있나 없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 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 감사합니다. 네.